하니까 생각이 됐어요. 같은 기관에 하세요, 두 분이? 저희 같이. 저랑 같이. 데이트를 하고 어떤 여자랑 그걸 만들어 마음에서 친구인데 여자가 보이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안 된 거 같은데. 아직 안 됐어. 여름 특집으로 지금 무서운 소설책을 좀 읽어보고 있어요. 그래서 다 밀리 서재에 있는 걸로만 지금 찾아봐서 재밌겠다 싶을 만한 책을 지금 2권 선택을 했고, 그리고 한 권은 어제 다 읽었습니다. 근데 진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전개가 빠르면서 재밌고 소름도 돋고, 제가 소름 돋는 포인트가 2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. 우선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소개를 안 했는데 바로 이거 어두운 물이라는 책입니다. 정건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고 2024년 6월 달에 나왔어요. 그래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책이네요.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영화화로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겠다, 대박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,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무서운 장르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원작이 있는데 이걸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 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한 거를 대부분 제가 듣지를 못했어가지고, 이런 정말 긴박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전개를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,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줄거리를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, MBC에 보면 심야귀담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런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 제작진들 사이에서 이제 메인으로 나옵니다. 거기에서 막내 작가 여자 주인공이 있고, 그리고 다른 작가들, PD님들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실제로 귀신이 나왔다라고 출몰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무당이든 교수님이든 관련 교수님이든 초청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고 소개하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. 어떤 전화냐면, 탄천강이라는 파주에, 진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. 찾아봐야겠다. 아무튼 파주에 있는 탄천강에 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. 수기는 물수의 귀신 기자에서 물귀신인 거죠.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은 귀신들이 그 강에 쭉 있고, 이 강에 들어가려 했던 총 4명의 사람인데 그 4명이 바다에 그 강에 빠져가지고 2명만 살고 2명은 거기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죠. 시체도 이제 건지지 못하고. 어쨌든 거기에 그런 일이 있다, 그러니까 한번 취재를 해봐라 라고 하는 제보 전화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작가가 네, 알겠습니다, 한번 제작진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고 하니까 이 제보자분도 몸 잘 챙기세요 라고 했더니, 그 제보자 딱 그렇게 말하는 거죠. 제가 그 물에 빠진 사람 중 한 명이에요.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소름 돋았어. 아닌 말끔. 그 제보 전화를 시작으로 이 제작진들이 탄천강을 갑니다. 그래서 그 강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.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어두운 물 읽었고요. 그 다음 제가 읽을 거는, 이것도 정말 많은 추천을
제가 받았거든요. 바로 홍학의 자리입니다.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한국 미스터리 사상 전무후무한 반전. Airfield was taken by the North. 또 결렬적이었고 회담만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방첩대 소속 강은표 중위는 동부전선으로 전출 명령을 받습니다. 가서 이거 수사해와. 아니 인민군이 어떻게 아군 군수편으로 전선에 내 동자가 있다는 거지. 에로케이 여기선 통칭 에로꼬지라고 합니다. 신임 중대장에게 간단히 상황을 브리핑합니다. 근데 방금 50장만 여름 수액에 들어 산 거죠. 14벙커에서의 회식도 이제는 차태경 북한군 주소도 있겠다. 기존의 주소. 안 돼. 안 돼. 이 사람 계속 나와요.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는 말이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. 제가 크리스틴을 만났던 건 맞는데요. 어두운 물, 제가 처음에 읽었던 미스터리 그 스릴러 소설 있잖아. 그거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. 이제 홍학의 자리는 재밌어요. 재밌는데 이 어두운 물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. 줄거리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맨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게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나와요. 서로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것도 학교 교실에서요. 갑자기 이제 경비원 아저씨가 그 선생님을 이제 부르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둘이 막 파바박 빨리 끝내요. 끝낸 다음에 먼저 그 선생님이 내가 먼저 가서 이제 경비원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그 시선을 돌릴 테니 그때 너는 이 학교를 빠져나가라 라고 지령을 주죠.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은 경비원 아저씨랑 같이 막 라면 먹으면서 시간을 버려요.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이 학교를 빠져나갈 수 있게끔. 그래서 지금이다 빨리 나가라 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거예요. 보통 그러면 빠져나갔으면 잘 빠져나갔다, 집에 도착해서 잘 집에 도착했다 이런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는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가려고 그 교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빠져나갔어야 됐는데 또 이상하다 하고 끊고 다시 전화를 하는데 또 그 벨소리가 이상한 짓을 했던 그 교실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. 장난치는 건가? 하고 그 남자 선생님이 교실로 갑니다.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거는 살이 찔리고 목이 목이 매달린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어떻게 했는데 안 돼요. 그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깜짝 놀랐겠죠. 근데 이거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. 왜냐면 신고를 해서 시신 부검을 하게 되면은 자기랑 그런 관계인 게 다 모든 게 다 탄로가 나잖아요. 심지어 이 남자 선생님은 유부남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미 죽었다 해서 시신을 몰래 빼돌린 다음에 어떤 강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강인가 호수인가? 근데 거기에 이제
유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실종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실종 사건이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살인 사건으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.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형사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죠.